안녕하세요. 찌다중입니다. 이제 태풍 간접, 카눈인가? 그 태풍 간접 영향권에 이제 아마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비가, 비가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받으러 갔다 오면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침 이제 제보를 좀 제가 받았는데, 또 저쪽 아래쪽에, 새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A열 저 아래쪽, 전신주 있는 쪽 있죠? 저쪽에 떼까치가 아침에 엄청 많이 그쪽에 매달려 있더라. 거기서 막 이제, 내려오려고 막 있더라. 그런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 제보가 있어가지고, 한번 그쪽으로 한번, 배 먹은 게 혹시 있나. 그리고 이제 크레졸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크레졸 냄새가 부족하면 좀, 크레졸 냄새가 좀 날 수 있게 크레졸을 좀 더 추가해주는, 왜냐면 엊그저께 이렇게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에 희석이 되면 아무래도 크레졸 냄새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요거 배 한번 재볼게요. 그런데 조금 재기 불편하지만 한번 재볼게요. 자, 10.8? 두 개 걸려 있는데 얘도 10.5, 10.5, 10.8 뭐 이 정도네요. 한번 요쪽에 요 전신주 쪽에 제가 말씀드린 높은 데에서 까치가 위에 올라가 있다가 저거는 크리조를 안 달았네. 이거 크리조를 잘 안 달았네. 여기는 저기 올라가 있네. 크리조이 또 건너가 있어요. 건너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새 피해만 없으면 저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건 없어요. 새 피해만 없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서 일단 까치가 먹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저 위 높은 데 앉아 있다가 위에서 사람 있나 없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달라드는 형식이니까 크리졸 냄새가 아주 잘 나요. 오자마자 바람이 싹 부니까 크리졸 냄새가 싹 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까치가 안 먹었어요. 정상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까치가 먹는다면 이제 이런데 까치 이제 앉아서 먹고 이런 거 이제 앉아서 이런 거 쪼겠죠. 이런데 전혀 없어요. 쪼은 게. 까치가 있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전신주를 없앨 수 없으니까. 이 전신주를 제가 없앨 수는 없어요. 저 위에 앉아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앉아 있다. 그러면 이제, 이따가 이제 내려와서 먹는 거죠. 보니까, 특별하게 없습니다. 먹은 게. 단 하나도 없네요. 먹은 게. 자, 이쪽도 한번 내려가서 볼게요. 제가 이거를 계속 찍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한 이러한 그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매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매일 확인을 안 하면은 언제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크기도 한 번씩 재주고 지금 잘 크고 있는지 11.2 11.2 좀 넘네요. 여기도 뭐 특별하게는 먹은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날이 계속 좋아야 배가 더 빨리빨리 부쩍부쩍 클 텐데 여기는 지금 배가 다 작아요. 얼마나 되는지 볼게요. 작은 배는 얼마나 되나. 작은 것도 7.7 9.5 8 8.5 7.9
8.9, 7.5? 제일 작은 게 7.5네요. 그죠? 오늘이 130일째니까, 날짜로 계산을 해볼게요. 뭐, 오늘이, 8월 9일이죠, 9일. 9일. 이번 달이 31일까지 있고요. 그러면, 22일 남았나요? 22일. 그죠? 22일 남았죠? 거기다가 5일을 더해야 되고 27일. 9월 5일 날로 계산하면 2.7cm가 더 클 수 있겠다고 보시면 돼요. 9월 5일 날 따는 경우라고 한다면. 근데 저희는 9월 23일까지 딴다고 했으니까 18일을 더 둬야 되잖아요. 그죠? 18일. 그냥 15일 더 더할게요. 15일. 더 계산하기 좋게. 15일을 더 더하고 뒤에 9월 5일 이후로 15일을 더 더해서 20일 날 배를 딴다고 생각하고 20일 날 그러면은 지금 22일에다 20일 더하면 42일이에요. 42. 4.2cm. 그러면 그냥 4cm라고 계산할게요. 4cm. 그러면 11cm가 되기 위해서는, 11과가 되기 위해서는 4cm면 7cm면 돼요. 7cm. 그쵸? 그리고 12과가 되려면은 10.5니까 6.5cm. 6.5cm에다가 4cm를 더하면 10.5cm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배 크기가 6.5cm면 6.5cm까지는 일단 남겨놔도 내가 9월 20일 날 배를 딴다는 가정하에, 마지막 배를 20일 날 딴다는 가정하에 다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6.5cm 짜리 배는 없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꼬다가 말고는. 자, 이것도 8.1. 이제 갈수록 이런 배들이 늘어날 거예요. 10cm. 무슨 얘기냐면, 꼬다마라고 해서 완전 작은 건 아니에요. 꼬다마도, 제가 보니까 등급이 있는 것, 등급 꼬다마.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한, 8cm, 7cm 돼도, 얘들이 꾸준히 해서 11cm, 12cm 올라가면 좋은데, 중간에 성장이 멈추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자, 8.4cm. 원래대로라면 지금 한 9cm, 10cm는 돼야 돼요. 그죠? 10cm 정도는 돼줘야 9cm에서 10cm 사이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9cm 정도는 무조건 넘어야 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아직 7.5cm다? 그러면은 걔는 성장이 매우 늦다. 어쩌면 걔는 크다가 멈출 수도 있겠다, 성장이.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게 다 꼬다마가 되는 거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게 작거든요, 지금. 자, 7.8. 지금 7.8cm, 아직 8cm도 안 됐어. 요런 것들은 사실, 못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일단은 내가 원하는 지금 센치 안에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6.5cm만 돼도 지금 4cm면은 10.5니까 12과까지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2과까지 13과까지는 일단 놔두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6cm까지 놔둬도 크게 문제가 없다. 6cm 6cm면은 4cm니까 10cm잖아요. 그러면 13과란 말이에요. 13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제가 한 방법으로 하고 난 다음에는 피해가 없어요. 10.1. 배 피해가 지금 없죠. 까치 피해가 없습니다. 제가 있으면 여기도 지금 여기 좀 찢어진 건지 아니면 좁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이건 떼야 될 것 같은데. 떨어질 거예요, 이거 아마.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저기는 걸려있기 때문에 떨어져요, 저는. 벌써부터 빵빵해져가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근데 아직 봉지는 안 터져요. 한 8과 이상 커지면은 이제 봉지가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7과, 8과 이렇게 되면. 6과 돼도 6과도 찢어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괜찮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먹은 게 없습니다. 그죠? 까치가 저 위에 까치가 아무리 많아도 내려오지만 않으면
내려와서 가해를 하지 않으면 괜찮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가치가 없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저 전신주 있는 근처에다가 크레조를 좀 많이 주변에다가 많이 설치해서 전신주 위쪽으로도 냄새가 좀 크레조를 많이 가게 해가지고, 가치가 거기 앉지 못하게, 싫어하게. 뭐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응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좀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설치해 놨어요. 왜? 바람이 보통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바람이. 그럼 쫙 올라가면서 확산되라고 냄새가.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좀 많이 배치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수원이 저 위쪽에서 바람이 아래로 많이 분다. 그러면은 여기다 설치 많이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위쪽에다가 많이 설치해놔야지 쫙 그 냄새가 흘러서 올 거 아닙니까? 냄새는 계속 쭉 퍼져 나가니까. 크레졸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뭐시기냐? 뭡니까? 냄새. 냄새가 안 나면 가치가 오게 됩니다. 그죠? 배의 그 냄새, 단 냄새보다 크레졸 냄새보다 단 냄새가 더 강하다. 그러면은 새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냄새로 교란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난다. 그러면 크레졸을 더 추가해준다거나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2열을 저기 하다가 말았는데 사다리가 또 내려와 있네요, 밑에. 사다리 올리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안 했나? 여기를 제가 안 했나봐요. 이거 하나만 했나? 여기를 제가 한 기억이 없네. 여기 안 했네. 네, 안 했어요. 이제 올라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맞나봐요.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은 까치 피해가 있는지 크레졸 설치하고 추가로 크레졸 투입해주고, 그 다음에 먹은 거 피해가 다 제거해주고, 최대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최대한 다 주워주고 난 이후로부터는 피해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제 피해가 없어졌다. 요거를 지금 아직까지는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그 결과물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제가 작업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배가서 만들기 유인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도장지. 도장지는 누구죠? 또 도장지가 올라와요. 그죠? 도장지가 지금 멈춰야 되는데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장지가 꼭 7월 달에까지만 도장을 하고 멈추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특별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태풍이 피해 갔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수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까? 막는 거는 못해요. 막는 거는 죄송하지만 막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적게 발생하도록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방풍망을 설치한다거나, 새나 바람이 많이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망을 주변에 쳐놓는 거, 그리고 나무 유인을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해준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근데 또 그 이외에도 또 있어요, 방법은.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 만약 수확식이 내가 내일부터 배를 따야 된다 예를 들면 근데 태풍이 왔어 그러면은 그거는 써먹어 볼만한 방법입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뭐냐면 망을 치는 거예요. 망을 이 배 나무 밑에다가 망을 쳐요. 망을 쳐가지고 배가 떨어질 때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망에 떨어지게 그 망에 떨어져서 그 망에 모여 있어요. 배가 그럼 어차피 그건 이제 수확 시기가 다 됐으니까 내일 모레 따야 되는 배들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지면 제가 보여드렸죠.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깨집니다. 배가 깨져요. 근데 망에 떨어지면 깨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상품성은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빨리 따는 것 때문에 맛은 좀 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배를 살릴 수는 있다. 그래서 망을 설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하지만 뭐 어렵다고 어렵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죠. 그죠?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건데 하여간 평수가 크고 이러신 분들은 아마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망을 또 찾다가 또 걷어줘야 되고 그게 뭐 망이 뭐 쉽게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한 번에 해야지 한 번에 쭉 하고 하니까 인건비가 또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수확 시기에는 한번 해볼 만한 방법이다. 하지만 저희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거는 사람이 자연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해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뭐냐. 어느 정도는 이제 가수원 자체의 지형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은 그냥 어쩔 수 없다. 자연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고 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연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해주는 게 이렇게 끈을 다는 안 되겠지만 다는 못 막아주겠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하우스 파이프로 덮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얘가 공중으로 붕 떴다가 딱 내려와요. 근데 뜨지를 못하게 위로 이렇게 유인을 잡아주면 많이 뜨지 못하게 그러면은 살짝 올라갔다 내려 살짝 올라갔다 바람이 막 불어서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근데 바람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바람 통로잖아요.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통로가 되거든요. 바람 통로 막 들어오다가 확 위로 올라가요. 바람이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바람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들썩거려요. 위로 들썩하면서 바람이 싹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탁 부딪히죠. 여기 탁 떨어지죠.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출렁할 겁니다. 출렁할 때 배가 우르르 떨어져요. 우르르 출렁하지 않도록만 내가 잘 묶어주면 그러니까 이런 데도 다 묶어놨잖아요. 차라리 이 파이프가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파이프에 묶어놨기 때문에 많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애초에 바람 영향도 많이 타지 않는 지형에 있으면서 파이프까지 밑에서 나무를 잡아놨으니 효과는 2배, 3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주 강력한 태풍이 그냥 여기를 치고 그냥 여기를 관통하고 지나간다면 저희도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00개, 2000개 떨어질 게 100개, 200개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우리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제가 한 4년, 5년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뭐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건 아니지만 다른 집은 막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는 그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요 주변에 우리 과수원 주변에만 봐도 그렇다. 이런 효과가 있다. 덕시설은 저는 무조건 하우스 파이프 해야 된다.
하우스 이렇게 하든, 뭐 세모로 하든, 뭐 집 모양으로 하든, 뭘 하든, 하여간 파이프로 해서 유인을 다 잡아줘야 나무가 덜 흔들리고, 나무가 덜 흔들려야 배가 덜 떨어지고, 배가 덜 떨어져야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 요거는, 기정사실이다. 이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죠? 이거는 뭐,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어차피 얘는 비영구지, 비영구죠. 근데, 얘를 사실 여기다가 이제 묶어주면 좋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오니까, 그냥 여기다가 붙어있게 하겠습니다. 얘는 상관없어요. 비용구죠. 언젠가는 이제 날아가야 될 거라, 얘는 안 움직여서 떨어지지만 않고, 배가. 그러면은 성공이죠. 다시 묶어줘야지. 다시 묶어야겠네요. 이따가. 조금, 그리고 나무를 조금 바람이 좀 덜 타게 이렇게 유인을 해서 낮춰준다. 이런 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희 농장만의 방법이 아닐까. 각자 다 자기 농장에 어떤 그런 태풍 피해에 관련된 대책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바람이 좀 많이 분다 하면 저 망을 두 개, 세 개 쳐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저거는 어차피 쳐놨다가 올리면 되니까. 올리면 되니까. 그리고 저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 밑에다가 이 나무 밑에다가 망을 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에요. 이 둘레에다가 망을 치는 건. 그죠? 그리고 태풍이 왔다 가더라도 바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근데 여기 밑에다가 망 쳐놓으면 망을 또 걷어야 되잖아. 걷었는데 또 내일 모레 태풍 온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 일주일 있다가 또 태풍 온대. 그럼 또 쳐야 되고, 또 걷어야 되고. 저 주변에다가 쳐놓는 망은 내렸다 올렸다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일적으로 수월하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내려주는 것만으로도 바람이 덜 타게 되고, 바람이 덜 타면 어떨까요? 바람이 덜 타면 배가 덜 떨어지고, 배가 덜 떨어지면 우리 농장에는 배가 더 많이 생산이 되겠죠. 이제 한번 저 끝을 당겨주고 나면 여기를 당겨줘야 돼요. 이 가운데를. 안 그러면 보세요. 이 추렁추렁거리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당겨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 가운데, 이 가운데를 꼭 다시, 이거 좀 오래됐지만 이렇게 꼭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꼭. 양쪽에서 잡아주면 더 좋은데, 그럼 끈을 많이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만 해놔도 위로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어느 정도. 100% 막을 수는 없어요. 100%. 내가 이렇게 두 개 잡아놨다고 해도 떨어질 놈은 떨어져요. 물론 좀 덜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작업이라는 게요,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 결과지 개수 말씀드렸어요. 나무 하나당 결과지가 몇 개냐? 24개, 25개다. 25개로 계산해서 100그루다. 그럼 결과지가 몇 개인가요? 2500개죠. 근데 내가 25개만 결과지 받는 게 아니잖아. 어떤 주에는 40개 받은 것도 있고, 30개 받은 것도 있고, 50개 받은 것도 있어요. 어떤 건 여기 반틈만 10개가 넘는 게 있어. 반틈만. 예비주로 많이 잡아놓은 거죠. 예비로 더 잡아놓은 거예요. 결과지를. 수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럼 그런 것도 다 내가 결과지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5,000개 이상의 나무를, 5,000개 이상의 결과지를 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묶어주면은 10,000번 묶어줘야 되죠. 10,000번. 여기 한번 묶고, 여기 묶고, 3번 묶어야 되잖아. 그럼 5,000.
15,000번 묶어줘야 되잖아. 그거예요. 어차피 다 못 묶어. 시간이 없어서. 그럼 일단 묶을 수 있는 만큼만 묶어주고, 이것도 다 못 묶어. 이거를 하루 만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시킬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을까? 못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 결국에는 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유인을 하는 동안에, 나무를 만들어가는 동안에는 좀 어려워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 태풍이 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착하게 살고, 그리고 가능하면 좀 자연재해가, 태풍에 의한, 바람에 의한 자연재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열심히 해서 유인을 빨리빨리 잡아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건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어쨌든 내가 이제 체력이 좋고 하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만들어서 한 3, 4년 만에 후딱 만들어버리는 사람은 굿. 그럼 바람의 피해 없이 일단 여기까지만 붙어주면, 저기 공중에 지금 떠있잖아요, 다. 저기 여기 딱 붙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들. 다 위에. 그럼 여기서 묶어줘 버리니까, 요 사이는 거의 안 떨어지죠. 그리고 거기 사이에만 배를 다니까,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는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바람의 피해를 안 입으려면, 유인하는 동안에 바람의 피해를 안 입고 싶으면, 빨리 나무를 만들어서, 안 흔들리게. 안 흔들리게 해주는 것 밖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다 해주면 좋은데,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피해가 적게, 조금이라도 적게 피해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꼼꼼하게 나무 하나라도 해주면 좋죠. 장마가 긴 상태에서 태풍까지 오는 해에는 진짜 힘들어요. 나무 만들기가. 유인 잡는 것도 힘들고. 유인을 잡아야 되는데 막 자꾸 비가 오고 막 이러면 일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죠. 아무래도. 이건 저 이쪽에서 묶어갖고 절로 보내야겠는데 이렇게 쉬었어요. 이건 이제 도장지.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를 필요 없고 천천히 조금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저쪽으로 가야 돼서 약간 끈을 좀 줄게요. 얼마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도장지 떼줍니다. 아이고. 그리고 제가 이거 와이어 묶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와이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와이어는 고정시키는 게 어렵고, 고정시키고 나서도 이제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결과지를 다른 걸로 바꿀 때 다 풀러서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 이게 끈 풀어듯이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와이어는 이제 잡는 게.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좀 해주면, 조금 더 당겼어야 되나 보네. 그래서 조금 더 당겼어야 되죠. 내려주니까
좀 있으면 내려올 겁니다, 여기. 네. 좀 더 무거워지면은 확 내려올 거예요. 제가 굳이 확 내릴 필요 없어요. 한 번 더 잡아주고, 여기서 잡고 있으니까. 여기도 잡아주고. 최소한 좀 길게 흔들면 고접해 놓은 건데요. 보세요. 1m 이상 올라갔습니다. 성공한 거죠. 이거는 놔둬야겠네. 터지지만 않을 정도로 유인하면 됩니다. 살려가야 돼요. 많이 당기면 안 됩니다. 터져요, 터져. 잘 가. 아이, 충분합니다. 아이, 충분해. 잘 됐어. 많이 당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얘는, 원래, 주식 바꾸려고 그랬어요, 이걸로. 새로 받으려고 해서 올렸는데, 참 무의미한 짓이었다. 여기다가 이제 빨리 고접해서 올리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이거는 잘라 나갈 겁니다. 예. 이것도 이제 경험이죠, 제 경험. 예. 굳이? 나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껍질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이제 그때 고접을 그렇게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던 상황에서 몇 년 전부터 잡아놨죠, 제가. 근데 이제 막상 고접을 제가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구나. 강화성을 방해하는 아이들은 제거해주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놨고 고접 두 개 해놨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해서 6개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굳이 이거 안 가져가도 저거가 저쪽으로 이렇게 기대어 있는데 저 기댄 것만 하나 좀 이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주는 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로 기대면은 주지가 방해를 받으니까 이건 잘라줄 거라 크게 문제가 될 거 없고, 이것도 뭘 잘못 묶었나 보네. 요거를 조금 풀르고요. 조금 위에 잡고 새 끈으로, 아이고 이거 껴요. 배가 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달면 안 돼. 배를 낀단 말이죠. 좀 이따가 잡아서 다시 하나 묶어줘야겠어.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주지를 잡아주는 게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바람이 불어도 저 주지가 많이 안 흔들려요. 저게 많이 흔들리면 안 좋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잡아주는 게 중심도 잡아줄 수 있고, 이 나무의 중심을 잡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흔들림도 막아주고. 이렇게는 안 흔들려요. 이렇게는 부러지지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흔들 수 없어요. 이렇게 흔들리니까 양쪽에서 잡아주면 안 흔들리잖아. 안 흔들린다는 건 그만큼 안정감, 주지가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고, 주지가 안정감을 갖는다는 건 주지 옆에 붙어있는 결과지들도 다 흔들림이 적어지게 되고, 그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죠, 나무가. 이거는 꼭 필히 묶어줘야 된다. 근데 이게 끈이 오래 못 간다. 이 묶어놓는 끈이 금방 사가요. 뭐 한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데, 짧게는 뭐 길게는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게 다 바꿔줘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 아무래도 일이죠. 일. 이제 딱 잡아주면 여기나 하고 옮기면 올라온 김에 묶어주고 가면 다시 안 올라가도 되니까, 위로 올라와서 끈만 내려놓고 내려가서 묶으면 되잖아요. 이동해서 묶어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게 쌀배 있네요, 쌀배. 근데 놔둡니다, 그냥. 배가 몇 개 안 달렸기 때문에 놔둬도 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제 제가 어제 비농기촌 관련된 기초교육, 기초 군사교육이 아니라 기초 기농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거기 제가 사실은 그걸 받았어요. 예전에 처음 와가지고 그걸 바로 받았죠. 19년도가 20년도 중에 받았습니다. 20년도가 19년도에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 교육을. 그분이 또 오셨더라고. 그분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소시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강사님을 제가 뭐 홍보할 일은 없고, 소권희였다가 하여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뭐 홍보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기억이 안 나서 이름이 잘 홍보해드리고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분이 이제 오셔서 또 오늘까지예요. 오늘 2시부터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3시 반, 4시 반, 5시 반 3시간인가 4시간인가? 아니 4시간인가? 2시 반, 3시 반, 4시 반, 5시 반 4시간 4시간 교육을 해주세요. 네. 어제는 이제 그 기농 그 농지법 관련돼서 이제 어제 교육이 있었고, 근데 오늘은 이제 세법 관련돼서 아주 오랫동안 그 농사를 지으시면서 실무에 뛰시는 분이죠. 실무. 지금도 농사를 짓는데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강의가 많으셔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무자예요. 실무자는 제가 모르겠죠. 실무자.
실무자가 얘기하는 게 정확하다. 법학 박사 하시더라고요. 법학 박사. 다 법학 이게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저는 혀가 좀 짧아갖고 잘 못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농촌에 관련된 어떤 이런 뭐 증여나 상소 뭐 관련된 그런부터 해갖고 농지 관련된 것부터 해가지고 쫙 하시더라고요. 이런 맥락을 짚어주세요. 맥락을. 그리고 이제 컨설팅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어제 뭘 배웠냐. 이제 이전에 배울 때는 참 별로 귀에도 안 들어오고 막 그랬었는데 어제는 좀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약간 졸린데도 잠을 이겨낼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지금 당장에 뭐 저기는 아니지만, 근데 그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만 좀 간단하게 작업하면서 말씀드려보면, 절대 서두르지 마라. 뭘 하더라도 절대 서두르지 말래요. 이유는 좋게 그렇습니다. 농촌은요, 그 지원 사업이 많아요. 지원 사업. 내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집 지을 때 하나도 못 받았어요. 지원을. 아버지께서 몰라가지고. 농촌 내려와가지고 경영체 등록을 바로 하지 마라. 물론 이제 뭐 땅이 있어서 내가 이제 그런 건 상관없는데, 내가 어떤 정책 지원 자금 같은 거, 뭐 청년 창업농, 그 다음에 또 뭐지? 소개농, 이런 지원 사업을 내가 할 예정이라고 하면 미리 하지 마라. 경영체 등록을 미리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게 그걸 지원해 주는 건데, 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농업인으로 이제 간접 인증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때 그 교육 받을 때는 좀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제가 부담하기 힘든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완화가 됐더라고요. 그래도 아직도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청년 창업농이라는 그 비슷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마 40세 미만, 만 40세 미만에게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신청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쓰고 해서 내가 선발이 돼야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5억까지 1.5%로 5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3억 2%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었어요. 못 갚아요. 10년 안에 원금하고 이자를 다 갚아야 되거든요. 15년 만에 그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바뀌었으니까 바뀐 걸로 말씀드릴게요. 5년 거치 20년 상환이는 뭐냐면, 내가 빌린 돈 5억이라는 금액에 이자만 일단 5년 동안 냅니다. 이자만. 그러면 1.5% 하니까 7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750만 원. 750만 원씩 5년 동안 일단 내요. 그러고 나서 5년 후 6년 차 때부터는 그 1.5%에 대한 이자와 5억을 20년으로 나눈 금액과 이자를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딱 내면 돼요. 제가 그럼 계산 안 해봤는데 한번 잠깐 계산 한번 해볼게요. 5억이라고 계산할게요. 5억 빌렸다. 5억. 5억 곱하기 1.5. 이러면 이게 750만 원이에요. 여기다가 5억. 나누기 20년. 20년이잖아. 20 나눠. 2,500. 2,500에다가 더하기 750만 원. 그러면 3,250만 원을 6년 차에 갚고, 이제 3,250만 원을 5억에서 3,250만 원을 빼고, 거기에 대한 이자와 원금,
또 다음에는 그 이자 원금 낸 거 빼고 그 금액에서 이자와 원금 이렇게 해서 갚아 나가는 겁니다. 갈수록 돈이 적어지기는 해요. 근데 1년에 첫 해 3,250만 원? 이 배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5억 가지고 1,000평의 배 가선을 샀다. 여기 있잖아요. 보통 1,000평에 순이익을 1,000만 원도 못 냅니다. 1,000만 원도. 아주 열악해요. 아주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가수원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안 들어져 있는 가수원이면 또 모르겠지만 조성이 다 되어 있고 그냥 내가 가서 벌어먹기만 하면 가수원을 내가 산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럼 이게 다른데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뭐 이지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택도 없고, 또 과일수 같은 경우는 나무의 경우는 보통 2, 3년 이후부터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밭농사 이런 거는 괜찮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적정하게 내가 이제 생각하는 작목을 잘 선택해서 해야겠죠. 뭐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많이 완화됐다.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이제 3억은 좀 너무 작았고, 사실 5억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원하는 땅 살 수 있고, 근데 그 땅값에 100%를 다 담보를 해서 해주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용에 따라서 5억 신청했지만 신용이 안 좋으면 1,000만 원도 안 나올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신용이 안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보를 잡아도. 신용이 안 좋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은 먹고 찌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해주겠습니까? 누가 해줍니까? 신용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용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대출 이런 거 받으시려면.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청년 창업농. 그리고 청년 창업농은 좋은 게 뭐냐면 3년 동안 뭐 월급을 준대요. 월급을 나라에서 뭐 100 얼마씩 해가지고 3년에 나눠가지고 한 3년 동안 한 4천만 원 정도 준답니다. 그러니까 청년분들 일할 거 없으면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나는 이제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고 계획성도 투철하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 뭘 생각이 있고 적응 빨리 할 수 있고 저같이 저는 40 넘어서 왔는데 농사지는 40 넘어서 왔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해요. 이렇게 농사를 하잖아요, 배워가지고. 저도 원래 이거 농업 쪽이 아니에요. 제 본업은 서울에 있을 때는 저도 이제 다른 거 뭐 컴퓨터 관련된 거 이제 뭐 상담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농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와서 이렇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5년째 지금 짓고 있죠. 횟수로. 여러분들은 당연히 더 잘할 수 있지. 더 잘.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지. 더 젊고, 더 생각도 많고, 더 많이 배우고, 저보다. 저는 뭐, 배운 것도, 미약하고, 어쨌든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청업 청년 그거 하면은 패키지 하면은 선발되면 교육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아요. 저는 지원이 없이 받지만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거랑 지원을 안 받으면서 하는 거랑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하나 못해. 제가 보니까 이게 딱 맞는 비유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만큼 딱 맞는 비유가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대표이사야. 내가 회사에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 지원이 빵빵하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전 청창농이 아니니까 없어. 월급도 안 줘. 내가 알아서 벌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할 게 없어서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이제 생각해봤더니 이거는 비전이 없다. 그럼 이제 내가 농업을 좀 해봐야겠다. 교육을 받으세요, 교육을. 받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가늠을 해보는 거지. 맛을 보는 거지, 한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럼 도전해보는 거죠. 지원도 해주고, 월급도 주고. 와, 월급 준다는 얘기. 깜짝 놀랐네, 월급 준다는 얘기. 그거는 예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조금만 빨리 내려왔어도, 한 2, 3년만 빨리 내려왔어도, 2, 3년 아닌가? 제가 19년도에 내려왔으니까, 한 2, 3년, 그렇지. 한 2, 3년만 빨리 내려왔어도, 저도 청년 창업농으로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프로그래머 한다고, 그 학원 다니고, 취업해가지고, 이게 취업이라 치고 했는데, 뭐, 안 맞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틀려. 그러니까 이제 못해. 가서 시다발이나 해야 되고, 뭐 처음 가면 뭐 그러겠지만, 전혀 배우지도 않은 거 해가지고, 가서 배워가지고 일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쪽 업계분들은 아실 텐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적응을 못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렇게. 그래도 부모님께서 기반이 있으시니까 저는, 그래도 그 기반으로 지금 온 거죠, 저는. 청년 창업농이 없더라도 저는 이제 부모님 기반이 있으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농사 지으면서, 여기서 좀, 어찌 보면 빌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무 만들고,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왜냐면 나도 이제 먹고 살아요. 부모님만 먹고 사는 기준에는 되겠지만, 제가 왔으니까, 저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작년에, 드디어, 이제 순위, 뭐, 이거는, 어차피, 농산물은 판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에 파느냐에 따라, 이, 순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수량을 조금만 뽑았더라도,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있다. 그러면은, 저보다 돈 더 많이 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맞아요.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겠지만, 일단은, 작년에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100% 추석 출하를 했고요. 작년같이 추석이 짧은 시기에, 그리고 추석 출하를 하는 게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지만 그래도 이제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89%가 12과, 12가 89%. 그러니까 25과를 89% 냈습니다. 25과를. 추석 때. 빠른 추석에.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이제 매출이 한 4천 좀 넘었고요. 1000평에서. 실제 수량은, 저희가 18,500장 걸어가지고 한 15,000장 정도, 수확을 했고요. 80% 이상이, 90% 정도? 80, 90%가 아니지. 80, 90%가 아니구나. 이거 택배는 거의 한 2, 300상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거의 전량이 경매장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매장 가격으로 받아서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별도로 직거래하는 게 있다. 한 50%만 내가 직거래 한다. 그러면 최소 지금의 2배 이상은 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경매장에 나가게 되면요. 경매장에 나가면, 제가 이제 경매장 평균이, 저희가 이제 보면, 작년에가 이제 28,000 넘었는데, 그 전에는 한 25,000원 선이었어요. 경매장 평균이. 근데 이제 작년 처음으로 이제 28,000원 넘었습니다.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직거래는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45,000원에 판매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평균 25,000원하고 평균 45,000원하고 그죠? 거의 2만원 차이 나잖아요, 2만원. 그러면 2만원이면 딱 두 배 정도, 5,000원 빼고 두 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배. 두 배가 안 되죠? 그럼 내가 만약에 매출 4,000원이었으면 작년에도 내가 전량 다 내보냈다면 8,000원 벌었잖아요. 매출 8,000. 근데 저희는 직거래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매장 위주로 좀 내고 있고, 지금 당분간은 저희가 경매장 위주로만 낼 거고요. 이제 저도 이제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야 되고, 저희도 이제 여기 작업도 조금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장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계속 지금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돈을 좀 벌면 그런 것도 좀 해서, 이제 우리가 인원이 적으니까 좀 그런 쉽게 할 수 있게 좀 기계로 선별도 기계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마련해가지고, 이제 택배도 좀 직거래도 이제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그냥 지인, 친구 위주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가 40세 이상 50세 미만이다 그러면 영농 후계농이라는 사업이 있대요. 후계농. 요것도 똑같아요. 돈 5억 1.5% 5년 거치 20년 상환 똑같습니다. 근데 월급은 안 준대요. 월급은 치사하게 40세가 넘었다고 그래서 월급을 안 주고, 먹고 사는 건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그 정도는 해줄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청년이 무슨 40세 미만입니까? 농촌을 안 와본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헛소리라고 해서 그렇지만, 아니 농촌에 와서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이장님이 70살이에요. 60살, 70살. 이장님이. 그분들이 이장이 뭐예요? 마을 이장 하니 뭐예요? 마을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마을 일을 또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65세, 70세인데, 청년을 40세로 묶어놓는 건 말이 안 되죠. 청년이 대부분 이제 이장을 하는 게 맞지. 뽑으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장을 어떻게 합니까? 마을을 어떻게 봐요? 이메일 열어봐야 되고 하는데. 안 되냐.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청년은 솔직히, 한 50세, 55세 정도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청년, 창업농으로. 그 이유가 이제 영농, 후계농.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그냥 이거 가면 되겠네. 이거는 하나 잘라야겠네요. 이게 가면 좋은데. 이걸 자르고 이걸 가고, 이거 가면 되겠네. 이걸 잘라주고 이걸 가야겠네. 얘를 좀 이쪽으로 더 밀어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밀어주면 되잖아. 이거 위에는 안 잡아도 되겠다. 얘를 좀 이쪽으로 밀어주고. 하나, 둘, 셋. 저기 한 6. 이렇게 하면 6개, 7개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오겠네. 나머지는 굳이 안 잡아줘도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그거 있고, 그거 이제
그 지원 사업이 그런 게 있다. 그러고 천천히 너무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 뭐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면은 나라에서 돈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부담을 조금 덜 갖고 할 수 있으니까 좋죠? 뭐 집 짓는데도 무슨 뭐 7,500만 원인가 뭐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원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잘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가서 교육을 받을 건데 서울에서도 이런 거 들을 수 있어요. 기농기촌 센터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서울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 지역에 있을 거예요. 교육이 있으니까 그 교육을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교육 받는 거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해서 받으시면 돼요. 비가 꾸물꾸물 올라오고 그러네요. 아직 온다는 시간이 안 됐는데. 자, 여기까지. 더 드릴 말씀은 있는데, 자, 기억이 안 나서 정리를 저도 한번 해야 되거든요. 비가 이제 슬슬 오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오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왜냐면 액션캠이 젖으면 감당이 안 돼서 이거 망가지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또 촬영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다 아쉬운 것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아는부입니다. 오늘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또 배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에 몇 년 차인지 배가 몇 개인지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그냥 배 크기만 바로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배 달려있는 것도 그 정도였던 거라 계속해서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근데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래도 한번 쭉 하면서 배 크기, 배가 달려있는 거에 따라서 배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아직. 근데 원래대로 한다면 정확하게 하려면 배 크기, 배 개수를 확인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배 크기 되기 전에 그냥 배가 몇 개 달려있는지만 확인하고 어차피 연차는 바뀌지 않으니까 연차는 한 번에 가는 거고 이제 그 배가 몇 개 달려있고 그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측정하기로 한 그 배 하나가 몇 센치인지 그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잠깐 소강 상태예요. 비가 또 오다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는 이제 또 교육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A열이고요. 자, 배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7개, 17개고요. 배 크기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공지가 살짝 젖어 있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일단은 배 크기부터
나오겠습니다. 9.4cm. 9.4cm. 기존에 9.1cm였는데 0.3cm가 컸네요. 자, 간단하게 날짜와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아, 뒤에다가 적어줘야 되나?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어야지 바로바로 보이니까. 바로 포장을 전부 다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배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히 해서 자, 9.4cm 비열 가보겠습니다. 비열은 요 나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가 16개가 걸려 있고요. 자, 기존에 10cm였습니다. 자, 기존에 10cm. 5일이 지난 후에 몇 cm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0.3cm. 자, 10.3cm네요. 10.3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비가 오네요. 비가 와도 최대한 좀 빨리 측정하겠습니다. 0.1cm씩은 못 자랐네요. 그러니까 0.3cm. 그동안 날씨가 꽤나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많이 달린 탓일까요? 자, 10.3cm. 자, 여기 이제 시열이고요. 여기가 몇 개가 걸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열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1개. 21개가 걸려있네요. 21개. 자, 비가 묻을 수 있어서 한 번씩 닦으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어갖고, 기존에 9.4cm였습니다. 네, 10cm. 배를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크기 차이가 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10cm입니다. 여기 무슨 우락부락하네요, 배가. 그리고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1개 걸려있네요, 11개. 자, 기존에 10.3cm였습니다. 한번 재볼게요. (10.5cm) 네, 10.5cm 10.6cm
10.6cm 잡으면 되겠네요. 후다후다가 지어야 돼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 중간에 멈춰야 돼서 측정을. 그래서 최대한 지금 비가 안 올 때 빨리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2열 가보겠습니다. 2열은 여기고요. 배가 몇 개 되나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14개네요. 14개. 어, 9.3이었습니다. 9.6 잡으면 되겠네요. 9.6. 9.6. 어, 0.1cm씩 못 자라고 있어요, 지금요. 네. 언제부터 0.1cm씩 자랄 수 있는지도 한번 저도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배를 조금 덜 달아야겠죠. 네. 이건 F열입니다. F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19개. 19개네요. 기존에 8.9였습니다. 네, 9.1 잡으면 되겠네요. 9.1. 아, 크기가 형편이 없네요. (131) 9.1cm입니다. 자, 지열입니다. 자, 지열 요나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8개. 네, 18개고요. 기존에 8.6이었습니다. 제기가 불편하네요. 자, 9.1. 9.1 되겠습니다. 9.1. 요거는 0.5cm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0.12cm, 많게는 3cm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H열 여기입니다.
데크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 11개가, 지금 걸렸습니다. 자, 11개 걸렸고요. 기존에 9.7이었습니다. 9.7. 자, 10cm 잡으면 되겠습니다. 10cm. 0.3cm 컸네요. 비가 오니까 물 묻으면은 안 됩니다, 이게. 이거는 측정하기 힘들겠는데, 갈수록. 저 뒤에 꽃눈이 지금 생겨가지고, HR. 아이열 가보겠습니다, 아이열. 이게 아이열입니다. 아이열은 여기죠. 몇 개 달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네, 열다, 열여, 16개. 16개가, 자, 이것도 누가 이렇게 뒤로 달아놨네? 16개. 누가 봤나봐요, 이거 배를.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올려서. 비가 많이 옵니다. 7.8. 거의 안 컸어요, 거의. 자, 7.6. 많이 잡아줘야 7.8. 7.8 잡겠습니다. 이거.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물 묻어가지고, 안 됩니다. 0.1cm 잡았어요, 0.1cm. 이런 건 이제 거의 꼬다마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꼬다마로. 그 다음에 J열. J열, 여기는, 개수 안 세기로 했죠. 그냥, 까겠습니다. 기존에 9.6이었습니다. 9.6.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9.2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9.8, 9.8입니다. 비가 와가지고, 안쪽에서 되겠습니다. 9.8. 저거 하나만 더 주면 되는데, 9.8. 6.8. 그래도 보이기는 하니까 아예 안 보이면 안 되는데 하나 더 남았는데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비가 또 갑자기 많이 오네요. 이쪽에서 줘야 되겠습니다. 9.8. 물이 젖어가지고 등이 물이 젖어서 안 돼. 자, 다음 거 빠르게 가겠습니다. 여기 K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 21개. 21개로 잡고요. 얼른 되겠습니다, 얼른. 자, 9.7. 똑같아요, 9.7. 하나도 안 컸다고? 야, 조금 컸겠지. 9.8 하겠습니다, 9.8. 9.8 하겠습니다. 0.1cm 컸습니다, 0.1cm. (9.8) 0.1cm 큰 걸로 하겠습니다.
배가 많이 달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약간 주춤하네요. 대부분 다 크는 게 주춤합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비가 안 오고 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조금 주춤하네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도 배 크기 측정 완료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더 클 거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0.1cm만큼 만약에 안 큰다 그러면은 꼬다마 따기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뭐 크게 문제 없으면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꼬다마 따기는 할 건데 물론 작은 건 따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작은 게 없이 보통적으로 좀 많이 달렸다 그러면 그때는 제일 작은 것들 좀 표준으로 잡아가지고 이런 것들 한 몇 개씩 좀 더 따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배가 크지. 그러니까 배가 안 큰다는, 그렇게 했을 때 만약 배가 안 큰다는 건 결국에는 배가 너무 많이 달렸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달렸으니까 다 키우기가 배 나무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조금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어떤 나무는 또 잘 자라주고 있고 또 어떤 나무는 잘 못 자라주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편차가 조금 있거든요. 네. 배를 짚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왜냐면 이제 태풍이 오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면 뭐 많이 떨어졌다, 뭐 2,000개, 3,000개씩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와서 잠깐 여기 저기 피해, 태풍 피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배가 하나도 없으면은 조사를 와서 뭐 할 게 없잖아요. 낙과 조사는요, 낙과된 걸 가지고 조사합니다. 낙과된 걸 가지고 위에 달려있는 배를 세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몇 개 있다 이렇게 안 하고 떨어진 거를 해가지고 이제 까보고 안에 배가 그래서 이게 여기 뭐 이렇게 큰 배가 맞는지 이 집에서 싼 봉지가 맞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요번에 떨어진 게 맞는지 이전에 떨어진 건지. 왜냐면 떨어지거나 이게 만약 태풍 피해가 있으면요, 피해가 있고 나서 바로 와요. 며칠 있다가. 왜냐면 너무 오래되면 이게 다 물르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떨어진 것까지 같이 다 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보험회사는 손해죠. 그죠? 그러니까 태풍이 여기 떨어진 것만 하려면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와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일단 태풍이 끝나고 날 때까지는 아직 일단은 놔둬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봐가지고 거의 떨어진 게 없다 그러면 싹 주워낼 거예요. 거의 떨어진 게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할 거냐면 태풍 요번에 지나고 나면 비가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크레줄로 한 번 더 다니면서 충전해 주겠습니다. 왜냐면 물이 희석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희석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냄새가 더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배를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배가 좀 떨어졌다 싶으면 배를 놔둬야 되거든요. 조사하러 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배가 깔려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좀 버텨줘야 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조금 더 크레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 측정까지 완료하고 이후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배 놔둔 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그리고 크레조를 어떻게 더 추가를 해줄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찌다 아주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비가, 이 보조 배터리에도 이게 지금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